어머니, 제가 죽을 것만 같은데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나는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나를 지워가고 있다는 느낌.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0대 중반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꿈꾸던 한 여성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조부모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조부모가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매일 전일제로 육아를 담당하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손주를 돌보고 계신 분들께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을, 자녀 세대에게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구나라는 이해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19년 나는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준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운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었고 오래전 배우다 만수채화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천천히 산책도 하고 좋아하는 책도 실컷 읽고 싶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시간도 자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도 자유. 40년 만에 처음 맛보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대학 동창들과 북한산도 오르고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이제야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을 못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일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애가 너무 자주 아프고 제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데 우리 형편에 제가 일을 그만두면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3살배기 손주는 며느리 무릎에서 방긋 웃고 있었고요. 순간 내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하지만 어머니도 요즘 바쁘시잖아요. 괜찮아. 손주인데 뭐. 잠깐이면 되지 뭐. 그렇게 잠깐이라는 말로 시작된 육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사흘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하는 날만요. 그런데 며느리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주 5일이 됐고 야근이 잦아지면서 저녁까지 봐주게 됐습니다. 어머니, 오늘만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 근무예요. 그 오늘만이 한 달이 됐고 다음 주부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가 오기 전에 집을 정리하고 아침밥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오전 8시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손주를 데려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녁 7시쯤 데리러 올게요. 쾅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와 손주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을 먹이고 놀아주고 낮잠을 재우고 간식을 주고 또 놀아주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3살 아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저기 난장판을 만들어 놓죠. 장난감을 치우면 다시 꺼내놓고 밥을 먹이면 반은 바닥에 흘립니다. 할미 놀아줘. 그 말에 나는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쌌습니다. 등이 아파도 손주를 업어주고 손목이 시큰거려도 그네를 밀어줍니다. 오후 5시쯤 되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요. 문화센터 요가 수업은 첫 달에 끊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 약속도 취소했습니다. 미안해, 나 손주 봐줘야 해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당연하죠. 매번 거절하는데 누가 계속 연락하겠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나의 하루는 손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며느리의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주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였습니다. 나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처럼 침을 발라주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서 손주를 떼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침은 세균 덩어리예요. 나는 당황해서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예전이랑 달라요. 지금은 소독약 발라야 해요. 며느리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손주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뒤로 물러섰죠. 쓸모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밖에 나갈 때는 꼭 모자 씌워주세요. 햇빛 때문에. 어머니, 과자는 좀 덜 주세요. 당 섭취량을 체크하고 있어서요. 어머니, TV는 하루 30분만 보여주세요. 시력에 안 좋대요. 어머니, 아이가 떼쓴다고 다 들어주시면 버릇이. 매번 어머니로 시작하는 그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5년간 사회생활을 했고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엄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육아 초보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 아빠랑 너를 다 키웠어. 그렇게 키웠는데 너희 다 잘 컸잖아.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알아요. 하지만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 방식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다른 방법이 더 좋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상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파마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미용실 갈 시간도 없었고 손톱은 갈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 즐겨 입던 깔끔한 옷들은 옷장 깊숙이 들어가고 이제는 언제든 빨래할 수 있는 면티와 트레이닝복만 입게 됐죠. 당신 요즘 좀 피곤해 보여. 어느 날 밤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어요. 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 그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삶으로 돌아온 건가? 가장 힘들었던 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바쁜 아침에 손주를 맡기고 가면서 어머니 부탁드려요. 라고 말합니다. 부탁이라는 말에는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며느리는 일을 그만둬야 하고 우리 아들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니까요. 그리고 저녁 7시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와서 어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인사말 같았어요. 어머니가 봐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 나는 다행을 위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닌데. 한 번은 손주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내가 밖에 데리고 나간 날이었는데 그날 날씨가 좀 쌀쌀했거든요. 며느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안 챙겨줘서 우리 애가 아픈 거야라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며느리한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조심할 걸 그랬네.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그 후로 며칠간 나는 손주를 밖에 데리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아프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새 손주는 5살이 됐고 나는 예전의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손주를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도 손주 돌보시나 봐요? 네, 벌써 2년째예요. 어르신도요? 저는 3년째예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퇴직 후 자유를 꿈꿨는데 다시 육아에 묶였다는 것,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들이 생긴다는 것. 근데 어르신, 저는 요즘 생각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주 3일만 봐주겠다고요. 처음엔 며느리가 난처해했지만 나중에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참기만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손주를 데려왔을 때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며느리,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될까? 아들이랑 같이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긴장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큰일은 아니고. 그냥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녁, 우리 셋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희한테 미안한데.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손주 키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힘들어. 퇴직하고 나서 이제 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삶으로 돌아온 것 같아.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너희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나도 힘들어. 그리고 가끔은 고맙다는 말이 그냥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께서 손주 돌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좋아하지, 손주가 얼마나 예쁜데.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매일 하는 건 다른 거잖아.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짐을 더 지우고 싶지 않아서 참았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주 5일에서 주 3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이틀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로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 방식에 대해 말할 때는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말하기로, 나도 힘들 때는 참지 말고 말하기로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는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손주를 돌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4시간입니다. 그 이틀 동안 나는 다시 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갑니다. 많은 곳은 못 가지만 춘천에도 가고 강릉에도 갑니다. 손주를 돌보는 날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육아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어머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합니다. 나도 새로운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유튜브로 최신 육아법도 찾아보고 며느리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며느리의 고마워요는 이제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가끔 작은 선물을 사오거나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도 내 인생의 일부고 나를 위한 시간도 내 인생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사람 2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미, 이거 나랑 할미야. 우리 친구지? 그럼 우리 제일 친한 친구지. 손주를 안아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를 기억할까?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놀아주고 재워주던 할머니를 기억할까?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다는 느낌은 평생 가슴에 남을 테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주 돌봄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건 희생이 아니라 나눔이어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손주를 봐주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평생 일하시고 이제 좀 쉬실 자격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 고마움을 말과 행동으로 꼭 표현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오늘은 쉬세요라고 먼저 말씀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손주는 내 품에서 웃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이 웃음을 지키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그 둘은 서로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손주에게 말합니다. 할미 화요일에는 바빠서 못 봐. 목요일에 보자. 그리고 화요일 아침 나는 물감과 붓을 챙겨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새로 시작한 수채화 수업에서 나는 손주의 웃는 얼굴을 그립니다. 사랑하지만 잠시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그런 사랑을 그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돌보며 힘드신가요? 혹은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용기, 서로를 이해하려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